김영윤 소장 모셨습니다. 김영윤 TV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LKB가 요즘에 주목받고 있습니다. 로펌인데 이 좌파 변호의 온상이고 지금 헌재 재판의 TF 팀을 조종하는 그 그룹 아니냐? 뭐 이런 지금 의혹이 있는데 LKB. 그러니까 이게 전체 그림을 보면 김일성 그 장학생으로 한 1,800명이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1,800명이 다 판사, 뭐 검사는 아닐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 로펌으로 빠져서 또 거대 자본을 대는 뭐 그것도 그쪽으로도 발전돼. 저는 그 자본을 대는 그리고 이 정치인들이라든지 아니면 좀 법적인 그 제재를 받는 뭐 간첩 혐의를 받는다든지 뭐 요 민주노총이라든지 이런 거 서포트하는 쪽으로 그 변호인단으로 그쪽으로 또 빠지지 않았을까. 그쪽으로 빠진 것 중에 의심이 되는 저는 막 요즘에는 대한민국 너무 위험하다 보니까 위험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그냥 다 그렇게만 보이는 거예요. LKB가요 변호사 수임료가 비싸기로 유명한 로펌이에요. 그런데 여기를 좌파들이 여기를 다 몰아준다는 거예요. 좌파 기업, 좌파 무슨 정치인, 하여튼 좌파 단체. 그래서 이거 네 돈이야 내 돈이야 그걸로 다 엄청나게 커졌다는 거예요. LKB를 이거 밀어주는 거지. 그리고 그쪽을 변호해서 살려주고. 그렇게 봐요. 공생 악어새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그리고 중국하고도 관련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그 정치를 하는 거에 대해서 돈, 자금 그런 거에 또 서포트를 하고 이게 서로 이제 맞물린다라고 봐야 되는데 이 LKB가 상당히 좀 위험하다라고 봐요. 중국 공산당 측의 법률 대리인단이기도 했고 지금 그 헌재 TF 문영배가 흔든 그 TF 구성원들도 이 LKB 출신이다라고 하고 있고 이거 화면에 한번 띄워드릴 건데요. 요 사진 한 방으로 그냥 다 해석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이 오른쪽이 이광범 LKB의 이제 말하자면 오너입니다. 수장이다라고. 대표 변호사. 그 옆에 누가 서 있냐고요. 청네요. 근데 어떻게 저런 인물이 정치인에는 참 아닌 것 같아요. 저 지역 사회에서 저런 사람을 대표자로 뽑는다라는 게 보통의 비위가 아닐 텐데 저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봐요. 약간 정치인으로서의 품위라든지 약간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정치인으로서 느낌은 전혀 아니거든요. 근데 이분도 저는 무시무시한 사람이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중국 관영 매체 그러니까 쉽게 하면 중국에서 방송 나오고 시진핑 올려치기하고 오로지 시진핑 온리 시진핑 방송만 하던 그 매체랑 파이낸스 투데이와 뭐 이제 법적 다툼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게 저도 엮인 거예요. 그때 간첩 주옥파 쪼위버 그게 이제 그다음에 파이낸스 투데이 몇 군데가 쪼위버 측에서 고소했죠. 그게 변호팀이 LKB예요. 그러니까. 저하고도 악연이 있습니다. 배기 싫겠군요. 빨리 사진 내려주시면. 인민일보가 이게 인민일보의 인터넷 신문.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중국이 자유롭게 뭐 언론을 펴낼 수 없습니다. 그 누구의 통제하에 중국 공산당의 통제하에 그 기관지예요. 중국 기관지. 근데 여기서 한동훈 또 뺄 수가 없네. 중국 공산당이 관리하는 인민일보를 한국판으로 펼쳐낸 발행인이 누구? 진형구. 한동훈의 장인입니다. 근데 이 이광범은 뭐냐면 이 중국 공산당이 운영하는 인민일보의 인민망 거기서 간첩에 대한 내용을 다뤘는데 그 부분을 간첩을 변호한. 그러니까 중국 머니에 취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여기 비싸거든요. 돈 수입료를 많이 받아요. 근데 중국은 돈이 많으니까. 맞아요. 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간첩 의심스럽다. 이러고 우리가 방송을 하면은 간첩이 의심스러운 짓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 조사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저 사람 간첩 같다 그러면 우리를 조사해요. 대한민국에서. 희한하죠. 그리고 비싼 로펌을 사요. 간첩으로 의심 만든 사람은 비싼 로펌 사서 우리를 조져.
그러면 경찰 검찰에서는 비싼 로펌에서 이제 말하자면 압박이 오고 거기서 조사를 같이 들어오고 이러니까 거기에 또 주눅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재판에 기소를 해. 그래서 재판도 했어요 우리가. 결국은 이제 형사 무혐의 받고 이제 민사는 뭐 방송 내리고 뭐 이걸로 이제 민사도 끝났는데 그때까지 말려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입을 틀어막고 못하게. 맞아요. 예. 처음에 경찰에 조사받죠, 검찰 조사받죠. 그다음에 재판을 한 번 하는 게 아니에요. 재판을 여러 번 해. 스트레스 엄청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한 1년, 2년간 말려 죽이는 거야. 그 비싼 돈으로. 우리는 뭐 그런 돈이 없잖아요. 중국은 그런 돈이 많잖아. 그러니까 그래. LKB 여기에 돈 빵 주고 하는 거지. 지금 우리나라가 권력과 돈으로 돈이 그렇게 하는 기업도 있고요. 그 기업 뭔가 얘기가 확 나오고 SK 뭐 이런 게 나오고 있는데 그렇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굉장히 돈으로 잠식당했어요. 네. 중국의 자본에. 그러니까 돈과 권력으로 이 봉쇄수를 쓰는 거죠. 언론도 그래요, 언론도.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그러니까 유전 무전 유죄라는 말이 딱 그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런 불공평한 세상에서 살고 싶냐고요. 그런데 그런 세상에서 이 권력자와 가장 가까운 그 이너 서클에 들어서 정말 그 돈에 취해서 제대로 나라가 망하든 말든 상관없어요. 지네들 삶이 우선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닐까라고 보는데 그때 민사까지 가고 난리를 부렸는데 최종적으로 대법원에 주심이 공교롭게도 노태악이었다면서요. 기억이 안 나는데 노태악이었을 겁니다. 노태악이었다더라고요. 대법원까지 갔던 이 중국 간첩 이 사건에 대해서 LKB가 한국 측을 말려 죽이는 중국 대리인단이었는데 막판에 대법원의 주심이 노태악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대충 그림 느낌이 나오잖아요. 그렇지. 노태악이 노정이고 아닙니까? 그렇지. 정말 이 대법원에서 이 부정선거를 조직적으로 덮었다라는 그렇지. 의혹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는 중국이 있고 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윤 대통령이 계엄을 안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에요. 근데 윤 대통령이 사실 애국자인 게 그냥 내 5년의 임기 안에 평온하게 끝날 수 있어서 뚜껑 열고 덮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정의롭기 때문에 못 덮은 거예요. 의사들도요. 응. 의사들도 뚜껑 열어서 덮는데 아이, 있어요. 많대. 네, 맞아요. 딱 열었는데 내가 처리할 수 있는 암이 아니에요. 너무 퍼졌어. 근데 사명감이 있는 의사들은 그걸 어떻게든지 이제 하려고 그러는데 그냥 덮는데. 그게 법적으로도 이 좌파들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시작해서 문재인이 하이라이트 피크를 찍었던 게 이 그 법적으로 보호를 해줘야 돼요. 이 의사들도 마찬가지로 이 책임 의식으로, 그러니까 정의롭게 윤석열 대통령처럼 내가 뚜껑을 열었어. 그럼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도 내가 정의를 해결한다. 찾겠다, 해결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올인할 수 있게끔 해야 돼요. 맞아. 이게 죽음으로 가든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옥고를 치르시고 있잖아요. 뭐 각오를 하고 하는 각오를 거 아니야? 하고 하는 하면 거야. 영광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 명예로움이라는 게 있어야 그렇지. 돼요. 그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명예는 우리가 지켜주고 우리가 있는 거예요. 국민이 지켜줘야죠. 근데 이 좌파들은요, 이 명예를 부수고 폄하를 하고 그 이상한 동영상 틀고 딥페이크 난장을 부렸잖아요. 요거처럼 그 의사분도 저 명예롭게 뭔가를 끝낼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만일에 아다리 잘못 걸려서 뭐 사고가 났다 그러면 몇 억 배상 그다음에 그러니까 깜빵 가고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덮는 거예요. 덮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 정의가 말살되는 거 이거 있잖아요. 이거는 그냥 서서히 자유를 억압하고 그냥 죽는 거다라고 맞아요. 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밥 먹고 똥 싸고 잘 자고 이게 삶이 아니거든요. 내 삶을 얼마나 윤택하게 만드느냐 그리고 내가 죽어서 내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사느냐까지 윤석열 대통령은 심각하게 고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내려놨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그랬잖아요. 그 후보 시절에 이 영광의 길 아니다. 이건 패가 망신의 길이다. 근데 내가 한번 해보려고요. 그 마음으로 지금 또 눈물이 나네. 그러니까 아니 윤 대통령 심정은 내가 만나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이런 거 같아. 그러니까 이제 의사처럼 이제 대한민국의 자기가 최고 수장으로 메스칼을 들고 열어봤더니 미쳐버려. 이거는 어떻게 다 전이가 다 돼가지고 어떻게 도려낼 수가 없어. 그 뒤엔 중국이 있어. 건드릴 수도 없어.
이 선관위하고 법원하고 같은 조직이야. 이것도 뭐 체포영장 뭐 수사한다고 그럼 윤 대통령이 계엄까지 하냐 수사 열심히 하면 되지 이렇게 속도 없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하는데 수사하면 뭐래 서버를 깔라면은 체포영장 아니 저 서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는 법원이 해주는데 법원이 선관위하고 같은 조직인데 다 기각. 그러면 증거를 잡질 못해. 그러니까 계엄해서 잡은 거 아니에요 이번에 잡으려고 선관위 들어간 거 아니에요. 뭘 어떻게 잡았는지는 아직까지 우리가 모르지만 선관위 쳐들어간 거는 증거를 못 쳐들어가니까 지금까지는 경찰이고 검찰이고 못 쳐들어가요. 그러니까 계엄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하답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정보가 공개 안 되니까 답답한 거예요. 근데 국회로 침투되었던 비상계엄군은요. 시간차가 있어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10시 23분에 비상계엄에 대해서 국민 담화를 하시고 30분에 그러니까 계엄군이 선관위에 투입을 했다라는 건 엄청나게 계획된 비밀 작전이 있었다라고도 봐야 되는 거고 말씀 주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 뚜껑을 열었어. 이거는 이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이 배후가 중국이다라면 세계적인 싸움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진영 싸움이다.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윤석열 대통령과 트럼프 2기가 긴밀하게 공조를 해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미국과 손잡고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상황. 그래서 미국에 이제 말하자면 협력을 구한 거죠. 이제 이런 상황인데 뭐 미국이 먼저 이제 제안을 했을 수 있고 트럼프 측에서 부정선거 맞아요. 이거 밝혀보자. 맞아요. 하여튼 의기투합해서 한 건데 이제 진실은 묻히지 않습니다. 다 이제 나올 거고 그 뒤에 중국이 이렇게 있는데 중국의 그 거대한 자본으로 여기에 그러니까 정치인들, 그다음에 언론, 그다음에 로펌 뭐 이렇게 했는데 그 로펌에 의심받는 데가 이 저 LKB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일이 그랬고 우리가 그냥 의심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LKB가 건드린 거 그다음에 한 일이 그랬고 LKB 이광범 변호사하고 이재명의 관계 그다음에 문형배의 관계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나온 게 어마어마하죠. 수상하다 이거예요. 근데 수상하다 이상하다 우리가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공수처가 처음에 윤석열 대통령 체포 지금 구속까지 지금 힘든 시기를 겪게까지 공수처가 진짜 그 한동훈이 달걀을 맞더라도 기어 나오겠다라는 그런 거 온갖 비난을 받으면서도 무리하게 딱풀로 공문서까지 위조해 가면서 했잖아요. 그때는 정말 이거는 도라인가 싶었잖아요. 그것도 LK랑 관련되어 있어요. 공수처의 비상계엄 태스크포스 최장욱 검사가요. LKB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LKB 권도영 변호사, LKB 허윤 변호사가 공수처 검사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그 연결돼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금 국회 측의 탄핵 법률단의 이광범 이 사람도 있잖아요. 다 뭐 그 우리법 연구회 창립 멤버예요. 그 창립 멤버예요. 우리법 연구회 창립 멤버야. 예. 우리법 연구회 창립 멤버죠. 지금 LKB의 대표 변호사죠. LKB 사람들이 공수처에도 들어가 있죠. 지금 이거는 여기 지금 헌재 청구인단도 여기 청구인단에도 예, 들어가 맞아요. 있죠. 뭐 그리고 이렇게. 이재명이 변호도 맡았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변호 맡아가지고 이거 이제 송영길도 맡았고 조국도 맡았고. 그리고 중국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사건들 이것도 AKB가 도맡아서 맡고요. 김경수도 맡았네요. 그러니까 잘 보시면요 입시 비리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공직사회 그 감찰 무마부터 시작해서 큰 건들 맡았죠. 김경수 두루킹도 맡았죠. 이재명도 맡았죠. 이게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전형 로펌이다라기보다는 저는 중국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악어새처럼 이게 좌파들은 여기에 수임을 해 몰아준데 네. 내 개인 돈으로 몰아주는 게 아니잖아요. 기관이 있잖아요. 그건 네네네. 민주당이면 민주당, 예를 들면 민노총이면 민노총. 그 다음에 무슨 중국의 그 인터넷망, 인민망 네. 이것도 자기 개인 돈이 아니잖아요. 개인 네. 돈으로는 저렇게 비싼데 못 몰아준다고. 그러니까 못하죠. 예. 인민망이면은 저 위보가 자기 돈으로 해. 그 인민망에 그 중국의 돈 어마어마한 돈으로 여기다 갖다 주면 여기서 그걸 맞는 거고 그렇게 해서 여길 살찌우게 해주면 여기서 하는 일은 그런 좌파들 또 이런 걸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국민의힘
안에서도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지금 분위기상 4대4가 확실한데 아니 너무 자신 있게 8대 0의 그 만장일치라는 말을 계속해요. 계속해요. 이게 그게 뭔가 커넥션이 움직여서 결정이 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흔들 수 있는 거는 국민들도 있지만 국회 내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좌진들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다. 국회의원들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안 움직이니까. 국회의원들이 안 움직여서 누님 이거 좀 영상으로 얘기 좀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영상으로 만들었는데 이렇게 그 8대 0의 만장일치라는 것을 너무 자신감 있게 던진다라는 건 이재명, 이광범, 문형배 커넥션의 약속이 떨어진 거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중국에 오다가 들어왔다. 그리고 우원식도 갔다 오고 배현진도 갔다 오고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머리를 깎지도 않고 이 헌재를 흔들기 위해서 지금 나서는 사람 나경원 의원, 윤상현 의원, 김민전 의원 몇 밖에 없어요. 아 그럼 거기서는 민주당만 작업했을까? 아니죠. 중국이 엄청난 돈이 있는데. 중국은요 좌우를 가리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했어요. 그러면은 국힘당에도 작업을 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국민의힘의 한중 의원 연맹의 소속이 30명이 30명 그러니까 가까이 그런 돼요. 사람들을 다 관리하면서 지원이 거기는요 공이 하나 더 붙는데 이게 예를 들어 금일봉 이런 거 있잖아요. 공이 하나 더 여기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1,000,000원을 공이 하나 더 준다. 그럼 붙어요? 공이 하나 더 붙는다. 거기는 주로 공을 하나 더 붙이구나. 왜냐하면 거기 중국은요 나라 돈이요 엄청나요. 나라에서 쓸 수 있는 돈은 미국보다 많을 걸. 왜냐하면 미국은 그래도 민주주의 국가니까 투명하게 이게 관리가 되잖아요. 정부 돈이라도. 근데 이 중국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그리고 검색도 안 되고 이 뭐 저 이렇게 이 뭐 그렇죠. 뒤집어 자유가 까면은 없잖아요. 그냥 사라져요. 주두세도 없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 돈 어마어마한 나라 돈을 지네들의 정권 연장, 그다음에 공산주의의 우월성을 하는 홍보, 그다음에 자기가 먹고 싶은 나라들, 자기의 영향력으로 주고 싶은 나라, 대한민국 같은데 돈을 투입하는데 엄청난 돈을 투입한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뭐 언론인들, 정치인들, 그 여야 안 가리고, 그다음에 이런 로펌에 막 때려 돈 주는 거지, 수입 맡기고, 막 뒤로도 주고. 그 대신 야 우리 이거 진짜 보호야 이거 잘못 보호에다가 야 스파이 중국 스파이 나가면 골치 아파. 이러니까 이런 데서 나서서 하니까 아니 세상에 그때 기사가 안 나와. 저희가 이제 중국 스파이 의혹을 제기했잖아요. 그러면 조중동에서 받아가지고 이걸 막 취재를 하고 취재도 안 해. 그리고서는 고발하면은 거기가 스파이 의혹이 있는지 없는지 그건 조사 안 하고 우리가 스파이 의혹이 있다고 제기를 하면 그거 의혹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고 다른 것도 아니잖아요. 불륜 의혹 이런 게 아니라 스파이 의혹이랬는데 그러면 국가 차원에서는 국가기관이 그 스파이 의혹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해줘죠. 안 하고서 왜냐하면 이 중국의 어마어마한 데서 벌써 이 경찰, 검찰 제 추측입니다. 이런 데 쫙 뻗쳤으니까 안 해고선 만만한 게 뭐 이봉규 일반인이니까. 일반이니까 야 너 고발당해서 와 조사 입 틀어막는 거지 조사 그러니까요. 봐봐요. 언론들이 부정선거 안 다루잖아요. 안 다루지. 그 이유가 뭐겠어요? 중국의 그 어마어마한 영향력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언론사 A라는 언론사 조중동 중에 하나 댑시다. 중국에서 어마어마한 예를 들어서 투자 아니면 뭐 사주한테 뭐 어떻게 해서 하면은 맞아요. 그 중국이 관여된 부정선거 못 다루지. 야, 그거 하지 마. 그 음모론이야. 아니 사주나 사장이 하지 말라면 어떤 기자가 그걸 해요. 데스크에서 다 킬한다잖아요. 킬하잖아요. 네. 이준석도 데스크에서 킬한다라는 건 이거는 리준 씨라는 말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스갯소리로 마무리를 해보는데요. 이 정도로 대한민국이 지금 심각하다. 우리가 멸공이라는 말을 그냥 우스갯소리 멸치와 콩, 와 멸공, 와 멸공 행님 그게 아니고요. 그럼. 진짜 지금 대한민국 범국민 캠페인을 열어야 돼요. 제가 윤석열 대통령 처음에 그 창당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을 때도 창당도 필요하고 범국민 이 반공의 메시지, 범국민 반공의 캠페인이 분명히 필요하다. 시기를 또 놓쳤지만 이 자연스럽게 2030이요.
이 반공의 메시지들을 자기들이 내고 있어요. Stop the steal. 이게 뭐 트럼프의 사인이기도 했지만 사실 지금 대한민국은 주권을 찬탈당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유를 찬탈. 그래서 그 Stop the steal이 우리나라에 와서 다시 재해석된 건데 이거를 2030 똑똑한 세대들이 스스로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거. 이건 박수를 안 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광화문의 300만 그 수년 동안 이끄는 거는 정말 애국 아니면 못하는 짓이에요. 무슨 영광이 있어서. 그걸 누가 해요? 그거- 정광훈 목사 아니면 못해.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사람이었기 때문에 5, 6년을 끌어왔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공을 깊이 사야죠. 그리고 지금 또 다른 데서 뭐 광주에서도 집회한 세이브 코리아 다 애국자예요. 지금은 누가 누구를 평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평가해야 되는 거는요. 대한민국을 먹으려는 이 거악의 세력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해야 되는 거. 이거 하나만 보고 우리는 뭉쳐야 되는 거예요. 멸공이라는 것도 있는데 참 윤석열 대통령 본인을 희생하면서 진짜 대단한 사람인 것 같지 않아요? 3월 1일 날은 끝장 내야 돼요. 3월 1일 날 내가 볼 때 엄청나게 봉기할 거. 무조건 나와야 돼요. 봉기할 것 같아요. 네. 광화문, 시청 앞, 남대문 뭐 하여튼 소공로고 뭐고 그냥 서울 시내를 완전히 태극기 물결로 덮어버려야 돼요. 그게 아주 영등포까지 그냥 아주 마포고 뭐고 그냥 그럼요. 싹 다 그냥 그럼요. 쏴 서울 시내 거리를 꽉 덮은 게 영상으로 나오고 이러면은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지. 그러니까 3월 1일 날 다 나오셔야 돼요. 3월 1일 날 나오셔야 됩니다. 정말 우리는 우리가 지켜야죠. 누가 지켜주겠습니까? 미국 우리 안 지켜줍니다. 우리가 지켜야지 같이 함께하자 파트너로서 이렇게 하는 거지. 남의 나라를 어떻게 지켜줘요? 우리 국민들이 지켜야지. 우리 제2의 독립운동이다 생각하고 3.1절 많이 나오셔야 되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직무복귀 하시면요. 제2의 건국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재건의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럼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네, 나라는 우리가 지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일 소장이었습니다.